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물류관리사 과목 중에서 물류관리론 분야에 있어서 강의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는 이기영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류관리사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아무쪼록 강좌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꼭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물류관리론 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물류의 개념 부분이죠. 물류의 개념. 자, 물류. 우리가 흔히 물류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물자의 흐름이죠. 네, 맞아요. 바로 물자가 흘러가는 그 흐름, 그게 바로 물류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물류라고 얘기할 때는 physical distribution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physical distribution. 자, 이 physical distribution은 전통적 의미의 물류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 개념에 있어서의 물류. 그래서 전통적 개념에 있어서의 물류는 일단은 공장에서 물건이 제조 생산이 되기 위해서 원자재가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런 원자재가 투입이 되어서 물품이 완성이 되어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이걸 우리가 이제 물류라고 얘기합니다. 물류. 그래서 전통적 개념에 있어서는 원자재가 투입이 되고 제조 생산을 거치게 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운송이라든지 하역이라든지 보관과 같은 활동이 수행되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물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역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역하면 하역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하면 처음에 물품을 내리는 것을 하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기는 맞아요. 근데 좀 더 보강하고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역 작업은 적재 작업이라는 거하고 양화 작업이라는 거하고 두 개가 있어요. 적재는 물건을 실는 거예요. 양화는 물건을 내리는 거고, 따라서 이 하역에는 물건을 실는 것도 포함되고 물품을 내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역이라고 얘기할 때 물건을 내리는 것만을 의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물류의 개념을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주로 이제 제조 생산되고 운송되고 보관되고 하역되는 일련의 과정, 요걸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 의미의 물류로 봤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로지틱스라는 개념을 씁니다. 로지틱스. 자, 이 개념이 추가가 되었죠. 이 개념이 추가가 된 건 나중에 뒤쪽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공급 체인망 관리, SCM이라는 공급 체인망 관리라는 게 있어요.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부르죠. 상당히 우리 중요한 개념, 물류에 있어서 그리고 경영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개죠. 물품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그리고 오늘날은 회수 물류, 폐기 물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에서 제조 생산되는 업체까지 일련의 또 물류의 과정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의 물품이 생산되어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단계가 그냥 별도의 개별적인 요소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한 개의 체인 속에 묶여져서 원만하게 그 업무 활동이 수행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상호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이 원자재가 공급이 되고 제조 생산되고 소비자에 이르고 그것들이 실제로 회수가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정보까지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물류 활동도 원활해질 수 있겠죠. 그러한 과정 전체를 우리가 공급 체인망 관리라 불러요. 공급 체인망 관리는 뒤쪽에서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단순하게 제조 생산되어서 운송 보관 하역 요것만을 물류의 개념을 보지 않고 정보 활동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이제 반품되는 물류 활동 이런 거 리버스 물류라고 불러요. 나중에 우리 구체적으로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전부 물류의 과정으로 봐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물류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 의미의 개념은 로지틱스라는 표현을 써요. 로지틱스. 근데 이제 로지틱스라는 이 개념은 원래 군사 용어예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점점 더 본국과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면서부터 병사들이 전쟁할 때 사용되는 식료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라든지 탄약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실제로 이것을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약탈이라는 것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병참 시스템에서 이 로지틱스라는 용어가 이제 기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은 물자들 중에 일부는 전쟁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전쟁 역사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나폴레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그 전투 식량으로 해서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여러분들이 슈퍼 가면 보게 되는 통조림입니다. 통조림도 역시 전쟁의 역사에서 등장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민간에 개방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통조림을 전쟁하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고 우리가 사용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개발품들이 개발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전쟁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류는 크게 전통적 의미의 물류, 현대적 의미의 물류 크게 두 개로 구별할 수 있고 전통적 의미의 물류는 우리가 physical distribu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현대적 의미의 물류에는 logistics라는 개념을 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 공급 체인망 관리라는 용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supply chain management 이 개념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하고 관련된 학자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학자분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도 잘 나와요. 어떤 학자가 물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는가 라는 것들을 시험 문제에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나오게 되면은 이런 거는 잘 매칭을 시키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순수하게 여러분들 암기 능력과 관련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쇼라는 교수. 자, 이 쇼라는 교수는 그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물적 공급 활동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고 이러한 물적 개념 활동을 물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자인데 경영활동을 생산활동, 유통활동, 조성활동으로 구별했고 유통활동을 다시 수요 창출활동, 물적 공급활동 두 개로 구별했는데 이 물적 공급활동을 물류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셨고 이분이 처음으로 물류의 개념을 제시했어요. 처음으로 물류의 개념을 제시했고 물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험 문제 물을 때 단순하게 어떤 학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거 물을 수 있지만 조금 깊이 있게 시험 문제 내면은 그 물류학자 중 쇼 교수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세한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 정조활동, 물적 공급활동, 처음으로 물류 개념했다, 이런 물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라크라는 교수. 클라크라는 교수가 Physical Distribution, 우리 전통적 의미의 물류죠. 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역시 이분도 물류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쇼 교수하고 좀 다르죠. 쇼 교수는 물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클라크라는 교수는 물류 기능의 중요성 요거 싹 바꾸면은 여러분들 혼돈 올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코틀러라는 교수. 코틀러 역시 상품의 물류 활동의 의미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하고 연결시켜서 실제로 그 물류의 개념을 정리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러커 물류 부분을 경제의 암흑 대륙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물류 부분을 왜 경제의 암흑 대륙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경제와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학자들도 있고 경제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활동했을 당시에 물류를 경제 활동의 일부로 바라보고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는 지역이라서 경제의 암흑대륙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엄청나게 연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가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경제의 암흑대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디프라는 분이 있죠. 자, 트레이드 오프 상반관계라고 그러죠. 상반관계. 이 상반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어떤 변수가 있을 때는 하나의 변수가 증가하면은 상대 변수도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반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떤 변수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예를 들면 플러스 쪽, 한쪽은 마이너스 쪽이라고 한다면 원래 하나가 증가되면 한쪽은 줄어드는 게 맞죠. 근데 하나가 증가되면 반대쪽 변수도 반대 방향으로 역시 증가되는 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레이드오프, 상반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반관계를 물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반관계를 최초로 연구한 학자가 듀프다. 여러분들은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듀프라는 학자 넣으면 트레이드오프, 상반관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크레메틱스라는 거. 요 개념하고 관련된 학자 이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브루어라는 교수. 이 사람은 공학자입니다. 공학자. 이분은 공학자인데 물류 자체를 하드웨어적, 도시공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장이라든지 물류시설 배치를 어떤 지역에 입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론적인 또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연구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공대 교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물류시설 단지를 어떤 입지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느냐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류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교수고, 그래서 그분은 로지틱스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쓰지 않고 로크레메틱스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 측면에서 물류를 정의한 거예요. 정의하신 분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로크레메틱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다 중요한데 듀프라는 학자, 그 다음에 클라크라든지 제일 처음에는 쇼라는 학자, 요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내용을 익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로지틱스. 자, 이 로지틱스는 앞서 우리 로크레메틱스가 하드웨어적인 공학적인 측면이라면 로지틱스는 경량학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물류를 받아볼 때 앞으로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라는 개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물류를 조달, 생산, 판매, 회수, 반품, 폐기 물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물류, 로지틱스, 우리 앞서서 피지컬 디스트리뷰션하고 차이점 얘기했죠. 그래서 정보와 관련되어진, 그래서 단순하게 운송, 보관, 하역하고 관련되어진 활동을 물류로 본 게 아니고 우리가 회수라든지 반품이라든지 폐기물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건 이런 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확대해 가지고 물류를 굉장히 높은 넓은 의미로 바라본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로지틱스의 개념입니다. 로지틱스 개념. 자, 그 다음에 SCM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 했죠. 뒤쪽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아예 단원 자체가 SCM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우리 물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공급 체인망 관리. 원재료부터 제조, 생산, 그리고 소비자에 이르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회수, 반품, 폐기될 때까지 전체 과정이 다 한 개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리 기법을 우리가 SCM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류는 이 SCM 공급 체인망 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처음부터 잘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CM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한마디로 SCM을 정리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내용을 많이 읽으시고 생각의 폭을 넓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라들은 어떻게 또 물류를 정했느냐. 사실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 물류관리사 기출시험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에서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단체들에서 물류를 뭐라고 정의했는가라는 개념인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에는 편할 수 있는데 이걸 외우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안 외울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출제가 될 확률이 좀 있죠. 자,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물류를 물적 유통이라고 했고 생산에서부터 소비, 이용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재화를 이동시키고 지급하는 관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물류라고 정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까지 포함시키냐면 정보 유통을 포함시켰다라는 거, 요 개념 여기에다가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물류관리협의회, 미국 물류관리협의회, 일단은 생산 라인의 종점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활동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생산 라인 시점까지 이동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뭐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공장이 있고 원자재가 공장까지 공급되는 거 물류고, 그 다음에 완제품이 생산되어서 소비자에까지 이르는 게 물류죠. 즉 생산 공정 자체를 물류로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생산 물류 쪽에 가서 보면은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미국 물류관리협의회에서는 원자재가 공급될 때까지 과정, 그리고 제품이 생산돼서 소비자에까지 이르기 과정, 그 과정을 물정 유통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로지틱스 관리 협의회. 자, 로지틱스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현대적 의미의 물류로서 좀 더 확대가 되었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자재 공급, 그 다음에 생산 공정 거쳐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까지 이르는 전체의 과정 자체를 계획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류라고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일본 통계심의회라는 곳에서 물류를 정의했어요. 물자의 흐름에 관한 경제활동이다. 그래서 일본은 물류를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지만 미국은 개별 기업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요게 이제 일본하고 앞에서 말했던 미국의 여러 협의회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기출문제 예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의 내용을 잘 분석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물류는 크게 과거 전통적인 개념, 그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이 있고 현대적 의미의 로지틱스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 나라에서 그리고 각 학자들이 물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CM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잠시 얘기를 하면은 상류라는 말이 나오죠. 상류. 자, 상류는 주로 소유권 이전을 다루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물품이 흘러가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인 물자가 흘러가는 과정보다는 물품의 권리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물품의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되는 것은 종이 서류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A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주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거기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해서 주인이다. 거주하지 않아도 주인일 수 있어요. 전달에 살 수도 있고 그건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되죠. 등기부 등본은 종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품의 소유권하고 관련되어지고 서류 이전하고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상류라고 생각해요. 상류. 그래서 상류하고 물류하고는 별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물류에 대해서는 물류 쪽에서는 상류의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 요거하고 관련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이전되어지는 활동은 우리가 상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좀 오래된 문제죠. 2007년도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물류관리사라는 제도가 들어온 지 한 11년 정도 됐겠죠. 11년, 10년 정도 됐습니다. 됐고, 그 실제로 감옥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제 그 완전하게 정착되지는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의 내용들이 보면은 사실은 이제 경영학하고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물류는 최초에 이 물류를 정의한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경영학과 관련되죠. 그래서 처음에 경영학에서 나온 학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실제로 별도의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착을 했고 사실은 이제 국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무역하고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 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특히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어떤 단체에서 물류의 개념을 어떻게 봤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물류의 기능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